네, 대통령님의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대한민국이 32개 나토 동맹국의 안보, 방산 파트너임을 확실히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대통령님께서는 서로의 안보를 더 강하게 만드는 한국과 나토 협력의 비전을 제시하셨고, 나토 내 중견국과의 다층적 외교 안보 연대도 구축하셨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넓어진 우리의 전략 공간을 활용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대통령님께서 나토 방산 포럼에서 제시하신 한 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을 토대로 한 나토 방산 협력의 토대를 다져 나가겠습니다. 또한 한 나토 조달 기본 협상을 개시하여 세계 최대 규모의 방산 시장인 나토와의 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쓸 수 있는 군수 물자의 공급망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쭉 내려가서 다음으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몽골 방문은 15년 만에 우리 정상의 국빈 방문이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양국 관계의 황금 시대를 선언하고 우리의 신북방 정책과 몽골의 제3의 이웃 정책을 서로 연계하여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공고히 하였습니다. 양국은 한몽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원칙적으로 타결하고 2030년 수교 40주년까지 교역 계획을 10억 달러 달성키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 등 경제적 상호 보완성에 기반한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인적 교류 분야에서도 성과가 있었습니다. 운전면허 상호 인정 협정을 체결했고 인적 교류 증진 로드맵을 추진키로 하는 등 양국 국민의 교류 편의를 높이고 2030년까지 인적 교류 50만 명 시대를 열어가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양국 문화원 설립, 교육 협력, 그리고 역사, 고고학 협력을 통해 미래 세대 간의 교류 기반도 넓혀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한반도를 포함한 영내 평화와 안정이 양국 공동의 이익이라는 데 뜻을 같이 했고, 몽골이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실현 노력을 지지하며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여건 조성에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으로는 이번에 방문 성과의 후속 조치를 모든 부처가,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의해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이루어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 후속 조치 내용 중에 뭐 다른 건 통상적으로 하실 거 하는데, 한국 나토 간 조달 기본 협정은 이제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요게 대체적으로 예상을 한다면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까?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감이 전혀 없어가지고 열흘, 100일, 1000일? 올해 안에는 끝내겠습니다. 올해 안에. 알겠습니다. 아니 감이 전혀 없어서.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하시고 MOU를 많이 체결하시는데요. 제가 우리 경제 분야만 이렇게 뽑아보니까 한 100여 건이 됩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앞으로 경제 분야는 적어도 저희들이 이제 그 유형별로 좀 MOU를 구분하려고 합니다. 단순한 형태의 MOU인지, 요거는 조금 더 진전시켜야 되는 건지, 요거는 성과를 내야 되는 건지, 이런 식으로 해서 유형별로 해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총리실에서 이 정부 업무 평가에 좀 반영하는 건 어떤가 싶습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그냥 MOU는 MOU다. 이게 이제 그동안에 뭐 묵시적인 어떤 또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이번에는 좀 다르게 MOU에 대한 이걸 이행 진척도를 좀 평가에 좀 반영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코트라 등 경제 외교 포털에서 우리의 성과를 좀 이렇게 상시적으로 이렇게 하고 진행 사항도 좀 해가지고 기업들이 또 알고 저런 걸 정부가 했으니까 우리도 이런 쪽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식의 성과를 어떻게 날 수 있는 부분은 재경부가 관련 경제 분야는 관련 부처들하고 이렇게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해주시면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총리께서 그 말씀하셔서 저도 좀 약간 부과를 해야 되겠는데 어쨌든 순방을 다녀보면 다른 나라의 대한민국에 대한 관심도가 작년하고 올해가 또 다릅니다. 관심도도 매우 높고 기대도 높아요. 예를 든다면 우리의 첨단 산업의 이제 현지 뭐 공장 설립이나 이런 요구도 아주 많고, 특히 방위 산업에 대한 자기 스신들에 대한 우선권 부여 이런 요구도 많습니다. 요새 하도 국제 상황이 아주 복합적이고 불안정해서 그러겠죠. 그리고 문화 분야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 호감도가 엄청 올라갔어요.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예를 들면 관련 상품 수출이 매우 좋아지고 있죠. 예를 들면 K-뷰티는 얼마 안 있으면 세계 1위 할 것 같다고 그러던데 한 10년 안에 그래 될 거라고 그러죠. 네. 예측치가. K-뷰티, K-푸드도 마찬가지고 뭐 K-드라마 하여튼 이 K자가 붙으면 뭐든지 잘 팔리는 시대가 지금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각국 정상들하고 또는 뭐 외교부도 마찬가지인데 협의를 해보면 이런저런 기대가 많은데 이게 사실 우리한테 엄청난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MOU 체결해서 옛날처럼 그냥 뭐 보기 좋게 성과 포장하려고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실제로 그 안에 기회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활용을 좀 해서 우리 기업 진출이나 국민들의 민간 교류나 아니면 수출이나 이런 게 사실 얼마든지 넓어질 수 있거든요. 하기 따라 정말 다릅니다. 지금 시장 다변화도 해야 되고 지금 우리 수출이 너무 특정 국가에 편중돼 있어서 그게 사실은 국가 경제 안보에 위협이 될 정도인데 수출 다변화도 해야 되고 품목 다변화도 해야 되고요. 또 품목 고급화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각 부처청들이 자기 소관 업무에 관한 것들 뭐 평소에 잘하겠지만 특히 우리가 서면으로 양국 간 또 다자 간 합의한 것들은 좋은 지렛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과거처럼 하지 말고 정말로 우리 부총리 지적하신 대로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게 최선을 다해주고요. 지금 외교부에서는 이거 다 관리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제가 요거는 별도로 다 관리하도록 지시를 해서 지금 관리 시스템도 만들고 있는데 각 부처도 당연히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뭐 통상은 뭐야 워낙 다들 잘하고 계시니까 새로운 시장 개척이나 새로운 관계 발전이나 또 민간 교류 확대나 특히 문화 수출, 문화 진출 뭐 이런 부분들은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네, 한 가지만 추가로 네. 말씀을 드리면은 정상회담의 그 후속 조치를 시행하다 보면은 어느 부처에서 가지고 있는 또는 지키고 있는 어떤 규제 내지는 해야 되는 일을 조금만 저희 상대방 국가의 요청을 들어주는 것으로 할 수만 있다면 큰 이익이 눈에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부처 간의 협조를 잘 요청하고 있지만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협의체를 저한테 얘기하세요. 총리님한테 얘기하고 안 되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그 외교부 장관 말씀이 정말 중요한 게 제가 이제 취임 초기에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거든요. 각 부처가 자기 업무에 충실한 게 기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본의 아니게 부처 간 장벽으로 작용해요. 칸막이로. 자신의 업무에 충실하다 보니까 다른 쪽의 중요성이나 이런 건 좀 다를 수 있죠, 평가가. 근데 다른 부처에서 보면은 이게 이렇게 중요하고 저기서 약간만 양보하면 엄청난 더 큰 시너지가 있는데 또는 효과가 있는데 왜 안 할까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게 좀 시간 많이 걸려도 국무회의를 이렇게 뭐 약간 농담 장난삼아 섞어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좀 그 벽을 허물자는 거예요. 좀 자유롭게 토론하고 다른 부처에 대해서도 좀 편하게 얘기하고 또 그래서 총리님 역할이 중요해요. 또 네. 의견 조정하고 사실 각 부처는 자율적으로 잘 안 돼요. 잘 안 돼야 정상이에요. 그렇죠. 자기 일에 일단 자기 일 집중하셔야 충실해야 돼요. 되니까. 네. 근데 그걸 또 조정하는 건 총리님 역할이고 뭐 잘 안 되는 좀 어려운 일이면 저한테 얘기하시고. 그래서 뭐 텔레방이나 개인 메시지는 잘 이용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과감하게 얘기해요. 서로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는 일인데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또 얘기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얘기해서 성과를 내야죠. 네, 그 부총리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이제 새롭게 정부 평가 관련된 부분들을 좀 정리하고 있는데요. 대통령 말씀 주신 협업 관련된 부분들이나 각 부처들 간 공동으로 진행하시는 과제가 많을수록 좀 더 좋은 평가가 되는 구조들을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 또 저는 정말 뭐 기업에 있다가 와서 1년 동안 정부에 하는 일들을 보면서 느낀 건, 정부가 앞서서 나가서 대통령님이 이렇게 순방 다녀오시면 그 다음에 숫자가 좋아지는 중소기업 수출 같은 것들 좋아지는 것들을 실제로 봤습니다. 그리고 뭐 식약처도 있으시고 기업의 인증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기업 한 곳 한 곳들이 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특히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 이런 경우들 정부가 나서서 앞에서 해주시고, 뭐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워낙 큰 주제의 그 대기업들에 관련해서도 외교적으로 먼저 풀어주시면 기업들이 나가는 길이 좀 더 쉬워지는 부분들을 보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MOU의 실질적 성과 관련된 부분들도 평가에 넣는 부분들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처가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조정해보고 안 되는 부분들은 대통령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각 부처 간 협업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이때까지 사실은 지금까지 지금 고위공직자로 성장해 오신 분들은 이게 너무 익숙해 있어요. 칸을 치는 게. 그리고 그게 잘하는 거라고 평가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업무 중복도 많고 또 비효율도 생기고 일도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사실 극복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요즘은 다 기업들이나 조직들이 팀제를 많이 하잖아요. 수시로 칸을 없애고 그냥 팀, 네. 업무 중심의 팀으로 만들거든요. 우리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워낙 규모가 크니까. 그러나 어쨌든 다른 부처와의 협업을 좀 최대한 좀 강화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시너지가 나요, 효과가 나요. 네, 대통령님 이번 네. 그 이번에 그 세파 협정이 굉장히 치열했었습니다. 그 저희들이 마지막 네, 협정하면서 마지막 순방 날까지 저희들이 새벽까지 협상을 해서 타결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협업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농림부하고 아주 굉장히 긴밀하게 협업을 하면서 줄 건 주고 받을 걸 받는 과정에서 굉장히 농림부 장관님께 감사드립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의외로 농림부의 존재감이 많아요, 보면. 네, 저희는 생산자가 있고 또 식품 업체도 있기 때문에 이게 민감한 게 있고요. 그 생산자들 같은 경우에는 항시 개방 이슈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간의 경험적으로 우리 생산 기반이 이게 좀 와해될 네, 정도까지 네, 되면 그렇죠. 곤란하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모든 부처가 좀 그 우리 농업의 민감성 그리고 우리 농업의 현실 뭐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자유무역의 피해 영역을 맡고 계셔서 어쨌든 국가적으로는 큰 이익이 있는 사안인데 이제 구체적 현실적 피해는 이제 농업 영역이 보니까 그거 잘 지키시고 계십니다. 네. 근데 어려운 일이긴 한데 잘 수행하고 계세요. 그래. 나중에 저기 총리님 보셔가지고 그 표창을 하든지 포상을 하든지 한번 해보시죠. 좋은 평가를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 네. 그 뭐 한 가지 더 사실 두 분 부총리 계시는데 그 문화부도 경제부처가 되고 행안부도 경제부처가 될 정도로 모든 분야가 다 경제가 되고 있고, 또 AI 기술, 과학기술 안 들어가는 분야가 없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말씀하신 협업 그리고 부처 간의 역할의 이 공동작업 이런 것들은 너무 중요해지는 시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 다음은 중동전쟁 관련해서 지금 다시 한번 비상의 시국으로 가고 있는데 비상 국정 운영 및 대응 현황에 대해서 재정경제부 장관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지금 장관입니다. 최근 또 미국 이란 간의 관계가 개선되는 조짐을 보이다가 무력 충돌이 재개되고 있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봉쇄하고 20% 통행료를 부과하겠다고 할 정도로 또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동해사정보센터가 호르무즈 통과 선박의 위험도를 7월 7일자로 심각으로 이렇게 상향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유가는 브렌트유가 70
70불대 후반까지 갔다가 오늘 아침에는 80불대로 또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WTI 유가도 60불대 갔다가 또 다시 78불대까지 올라가는 이런 상황까지 또 유가가 또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환율은 SK 하이닉스의 그 미국 주식 예탁 정서 발행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1,490원 후반대로 이렇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란 중동 전쟁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대통령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이제 수출은 아주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월에서 5월 달까지 금년도 경상수지가 1,400억 불 정도가 되는데요. 작년에 연간 1,230억 불이었습니다. 그 1,230억 불도 역대 최대라고 했는데 그 역대 최대를 5개월 만인 5월 달까지 그것도 한 200억 불 가까이 초과해서 달성하는 이런 또 호조세를 보여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원유는 7, 8월 달 전년 평균 대비 100%를 해서 7, 8월까지는 좀 괜찮습니다만 A주시에서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프타는 7월 기준으로 100% 수준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휘발유나 경유 가격은 최고 가격제 인하 조치에 따라서 1,800원대로 하락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측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물가 상승이 높은 수준이고 또 청년층을 중심으로 하는 고용이 어렵고 또 환율이 최근에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만 높은 수준이고 금리도 또 올라갈 그런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민생 경제의 최우선의 어떤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가입니다. 물가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민생 물가 대책으로 1조 원 이상을 투입하는 대책을 마련했는데 1차적으로는 신속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되면은 이제 추석이 다가옵니다. 추석 민생 안정 대책도 지금부터 추가적으로 좀 방안을 마련해서 적어도 하반기에는 평균적으로 물가가 3%보다는 떨어지도록 그런 범위 내에서 관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급망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유나 나프타는 좀 상황이지만 여전히 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연장하고 또 매점 매석 금지 조치도 연장하는 등 최대한 안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품목별로 국내 생산 촉진이라든지 비축 확대라든지 해외 생산 기반 마련이라든지 수입 다변화 등을 통해서 이번 기회에 K 공급망을 근원적으로 좀 안정화시키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은 어제 대통령 모시고 제가 청년 대책을 발표하면서 청년 전문 인력을 20만 명 이상 양성하고 또 민간 공공의 20만 개 일자리 그리고 또 창업 10만 개에서 30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했습니다만 이에 더해서 또 더할 것이 없는지 찾아서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을 또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쪽 부분은 아무리 해도 부족하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율 금리 관련해서는 원화 국제화 로드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달에 발표하고 그러면서도 리스크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리 상승 기대감에 따라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취약차주 금융부담 완화 방안도 현재 마련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민생이 제1번 중에 1번이라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정책을 마련하고 또 밤을 새워서라도 또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석유 가격 최고 가격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휘발유가 평균이 1,879원, 경유가 1,864원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전쟁 전에는 1,600원대. 네, 1,600원대 후반 또 서울 같은 1,700원 정도였어요. 후반 정도였었습니다. 아직도 한 150원, 200원 가까이 비싼, 150원 비싼. 호르무즈가 조금 안정화되면은 저희들이 조금 더 이제 낮출까 했었는데. 근데 지금 국제 원유 가격 다시 올라간 원유 가격 때문에 정부 부담이 생기는 상황 정도 되나요? 네, 그렇게 됩니다. 가격하고. 어쨌든
지금 전 국제적인 평가로는 어쨌든 석유 제품 가격 관리가 우리 네. 물가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됐다고. 크게 도움이 되고 한국은 어떻게 그렇게 석유도 안 나는 나라가 잘 관리하고 있느냐 하는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기재부 장관이 잘했어, 그죠? 아니 대통령 재경부 잘하셔서 장관. 그렇습니다. 총리님 잘했어. 저는 아직 얼마 안 됐어요. 어쨌든 석유 가격, 이 제품 가격 관리는 잘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물가 관리에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이제 유통 구조에 좀 구조적 문제가 꽤 있는 것 같아요. 예, 예를 들면 대통령께서 뭐 계속 말씀하시고 농림부 장관님이나 또 해수부 장관께서 계속 신경을 쓰고 있는데도 뭐 국민들이 체감하기는 아직 조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공정거래위 역할도 매우 중요하고 전에 그 할당관세 이런 거 제대로 되는지, 그러니까 이게 물가가 어떤 한두 가지 특별한 원인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긴 게 아니고 사실 이 자잘한 많은 문제점들이 중첩이 돼가지고 네, 맞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물가가 뭐 제일 비싼 축에 속한다, 서울 물가가 전 세계 도시 중에 제일 비싸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 아닙니까? 하지만 그거는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주 꽤 비싼 축에 속하잖아요. 예, 뭐 그건 낮다고는 국민들께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미국이 오히려 그 휘발유 가격이 휘발유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일반 물가, 특히 식품 물가 이게 좀 꽤 높은 편에 속하는데 저희들은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특정 물가 당국이라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공정거래위든지 관련 부처에서 매점 매석 문제나 아니면 부정 경쟁 담합, 그다음에 유통 구조 문제, 또 독과점화 문제, 전에 생리대 문제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싼 제품 아예 생산 안 해버리고 비싼 것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사는 건데. 네. 그리고 생리대도 100원짜리도 나왔잖아요, 그죠? 개당 100원짜리도 나왔는데 손해 안 보니까 하겠죠. 100원 해도. 저가 생산에 업체가 살짝 부담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살짝 고유가 시대에서 사실 그거는 있지만 네네. 그렇다고 해서 뭐 계속 손해 보면서 생산 판매하지는 않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손해는 아니니까 할 텐데, 하여튼 이런 식의 좀 각 분야의 각 부처청이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해줘야 그나마 조금씩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 0.5%가 우리 서민들한테는 큰 부담인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조금씩 정리를 해서 상승 요인을 제거하면 0.1, 0.2 이렇게 낮아지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악착같이 공정거래위의 뭐 담합이나 독과점에 의한 폐해를 막 엄청나게 압박하고 하니까 이 정도 유지하는 거지, 아니었으면 사실 물가 상승률은 엄청 높아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조금 더 각 부처청들이 신경 써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 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네. 홍시픈 부장관입니다. 지금 사실 농산물 물가가 너무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너무 저렴한, 공급자 입장에서 지금 너무 공급자 저렴하고.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중동 전쟁 때문에 자재값은 사실 올라가고 인건비도 올라갔는데 국민들은 사실 농산물은 늘 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렇죠. 지금 이번 철에는 굉장히 농산물이 너무 많이 풍작이었다면서요. 풍년이고 그러니까 가격이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생산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농산물 소비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부에서도 좀 이 부분을 배려하는 것이 네.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농식품부 장관님의 이제 역할도 기대되는 바인데, 이게 이제 우리 소비자, 도시의 소비자인 국민들께서는 이거 왜 이리 비싸 이렇게 생각이 되고, 농민들은 왜 이렇게 싸? 근데 농산물 생산 현지 가격이 떨어져도 이 소비 가격은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괴리가 되는데, 어쨌든 이거를 이 유통 구조를 뭐 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 그 작업도 하고 알지만 있습니다. 유통 구조를 근본적인 계획을 좀 해야 된다니까요. 예. 어쨌든 이게 좀 힘들더라도 네. 이런 기회가 잘 안 옵니다. 맞습니다. 안 그러면 이 저항 때문에 쉽지가 않은데 또 유통 구조 개혁에도 좀 신경을 쓰시고, 예를 들면 구조적으로 뭐 계약 재배라든지 아니면 직거래나 이런 거 늘려야죠. 요즘 많이 늘어나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 시장 가격하고 이 공급 현지 생산지 가격이 너무 괴리가 크고, 생산지 가격이 너를 뛰는데 소비 가격이 계속 올라가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좀 제도적으로 좀 어느 구간 정도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듯합니다. 장관님이 좀 더 열심히 다니시긴 하던데 좀 더 열심히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구조적인 문제 해결 필요하면
유통 라인들을 다 민간에다 너무 과의존하는 거 아니냐. 농업은 사실 전략 산업이잖아요. 이게 시장에만 맡겨서 될 영역이 아니거든요. 전략 안보 산업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정부가 좀 책임을 지는 투자를 하든지, 지금 농협에다 거의 맡겨놓은 상황인데, 정부가 예를 들면 뭔가 유통 구조 개선에 좀 비용을 지출하든지 시스템에 참여를 하든지 그런 것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돈을 안 들여서 그런가요? 기획 넘어가 있구나. 필요하면 정말 투자도 좀 해야 됩니다. 그 농업 유통 개선에 민간에만 맡겨서 될 일이 아닌 것 같다. 농식품부하고 잘 상의하겠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예. 좀 방법을 좀 찾아보시죠. 모두가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네.